그럼 저희가 제작한 웹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홈에는 저희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션 데이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예측에 사용한 해양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로 나누어 이렇게 데이터가 나누어져 있고 원하는 밸류 값을 선택하여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데이터가 보고 싶으시면 Show Source Data라는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랜드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내륙 기온 예측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의 행정구역이 모두 들어있고 지금 아래쪽에 Please select at least one value라는 경고창이 뜨는데 이거는 저희가 밸류를 선택하지 않아서 뜨는 경고창으로 원하는 밸류 값 하나만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dicted 데이터에는 저희가 모델로 예측한 밸류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 예측된 밸류 값들이 마찬가지로 East, West, South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랜드 데이터 또한 예측되어 있는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딕션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본인이 사용한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수도 사용량, 그리고 폐기물 사용량과 만약 승용차가 있으시다면은 승용차를 선택하시고 이동거리를 입력하여 주시면은 CO2 발생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도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이제 모델로 CO2와 기온을 함께 예측했을 때의 그래프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제가 입력한 CO2 값 82.562 2100년까지 지속되었을 때 기온 예측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월별 기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옮겨서 7월달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예측한 기온을 바탕으로 바다의 수온을 예측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수온과 해수면의 높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가로선들은 2020년도에 해수면 높이가 얼마였는지를 나타나는 값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해수면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들을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값에 따른 침수 지역을 보고 싶으시다면 Climate Central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2100년 기온 예측과 온실가스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목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 뒤 데이터와 기온 예측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예측 결과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 침수, 산불 등의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5도는 인류 생존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인 기후 저지선입니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탄소 중립 혹은 넷 제로라고 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반도의 기온을 내륙과 바다로 나누어 예측하고 기온변화와 CO2 배출량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을 고려하여 2100년의 기온 예측 결과를 도출해 우리 삶에 발생할 변화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용자의 CO2 배출량에 따른 2100년의 기온 변화를 보여 기후위기 완화에 개인의 노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CO2 배출량을 조금씩 줄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내륙기온 예측에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국가통계 포털과 버클리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수집하였습니다. 1990년부터 2024년 사이 수집된 습도와 기압, 기온, 풍속, 강수량, 1인당 월 평균 CO2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집한 서울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륙은 17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온 예측에 사용한 해양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종합기후변화감시 정보와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의 풍속, 기압, 상대습도, 기온, 수온 데이터를 월별로 평균 내어 사용하였습니다. 수집한 동해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해양은 동해, 서해, 남해로 나누어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측치 처리에는 선형보관법을 일반화한 다항보관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항보관법은 선형함수를 사용하는 대신 더 높은 차수의 다항식 함수를 이용하여 보관합니다. 저희는 CO2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자가 입력한 CO2 배출량이 2100년까지 지속되었을 때 예측한 온도와 모델을 이용하여 2100년까지 CO2와 함께 예측한 온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CO2와 온도를 함께 예측할 때는 LSTM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LSTM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로 RNN의 기울기 소멸 문제를 입력 게이트,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를 추가하여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하기 위한 시퀀스를 10년, 예측하는 구간을 1년으로 하여 각 변수를 예측합니다. 그런 다음 예측한 값을 포함한 10년으로 다음 1년을 예측합니다. 이 과정을 2025년부터 2100년까지 반복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윈도우에서 인풋의 길이를 10년, 아웃풋의 길이를 1년으로 하여 예측을 하고 윈도우를 1년 슬라이딩하여 다시 예측을 하는 과정을 2100년까지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변수들을 예측하기 위해 윈도우를 변수의 개수만큼 반복하여 각 변수를 예측한 후 슬라이딩합니다. 각 변수는 범위와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가중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 가중치를 따로 저장한 후 다음 에폭에서 해당 변수를 예측할 때 불러와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CO2가 고정되었을 때 2100년 온도 예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성 요인을 포함하여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SR이마 모델을 사용하여 2024년 5월부터 2100년 12월까지의 기온을 제외한 각 피처 데이터를 예측하였습니다. SR이마는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패턴에 적용 가능하고 장기적인 예측에 효과적인 모델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SR이마로 예측한 습도, 기압, 풍속,
강수량 데이터와 사용자가 입력한 CO2 배출량을 피처로 하여 SVR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2100년의 기온을 예측하였습니다. SVR 모델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시켰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CO2 배출량에 따른 기온 변화량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CO2 배출량을 고정했을 때와 CO2를 기온과 함께 예측했을 때의 기온 그래프입니다. 배출량을 기온과 함께 예측한 그래프는 계절이 조금씩 밀려 있고 배출량을 고정한 그래프는 배출량이 많을수록 기온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측한 2100년의 수온과 해수면 높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989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지점별 해수면 높이와 수온을 기계학습 모델에 넣어 학습시켰습니다. 해수면 상승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해빙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열팽창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온과 해수면 높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습된 모델에 2100년의 수온 데이터를 넣어 2100년의 해수면 높이를 예측합니다. 해수면 높이와 수온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인지 비선형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리니어 SVR과 SVR의 온도와 높이를 X와 Y로 학습시켜 예측해 보았습니다. SVR은 SVM과 작동 방식은 같지만 마진 안에 최대한 많은 관측치가 포함되고 마진 밖의 에러가 최소가 되도록 손실함수가 구성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온도와 높이 같은 연속형 변수에는 SVR을 사용하면 회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관계의 선형성에 따라 원하는 커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SVR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온과 해수면 높이 사이의 관계를 SVR과 리니어 SVR로 예측한 결과 디그리가 2이고 폴리커넬을 사용한 SVR이 둘 사이 관계를 더 잘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VR을 사용하여 높이와 수온 관계를 예측하였습니다. 예측한 2100년 해수면 높이를 2020년의 해수면 높이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된 가로선이 2020년의 해수면 높이를 나타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남해가 5m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동해, 서해 또한 높이차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는 남해 해수면 높이가 5m가량 상승했을 경우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웹페이지는 스트림릿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스트림릿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페이지 로고인 메이트어스는 기후의 클라이메이트에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메이트와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지구 얼스와 비슷한 발음인 어스가 합쳐진 것으로 우리 모두같이 기후위기와 지구에 관심을 기울이자는 의미입니다. 페이지는 총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데이터와 예측한 값들을 살펴보고 월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입력하여 2100년 온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도 많은 이상기후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